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에 가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타기. 에? 왜요? 아니 할 일이 되게 많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고른 이유가 뭘까? 근데 저도 사실 예전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2002년에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프랑스 그 방송 관계자가 와서 이제 같이 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지하철을 타고 놀래서 넘어가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러니까 파리엔 이런 게 없대요. 아니 사실 그 런던이나 뉴욕의 지하철에 막 쥐다니고 시설도 오래돼가지고 되게 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보고 놀래. 굉장히 시설이 좋아가지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거에 놀래요. 아주 쾌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열차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가장 컬처 쇼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빠르고 편리한 와이파이가 그것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와 미국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에서도 한국 지하철의 와이파이는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며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 지하철이 기술적으로도 엄지척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깨가 한 10cm 정도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 철도 차량 제작업체 현대로템에서 2018년 대만에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전동차 사업을 수주. 이게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만 시장에서 발주된 철도 차량 사업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 사발 추가요! 어떤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열차 종합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가지고요. 친환경, 에너지 효율 면에서 으뜸입니다. 에너지 저감 운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안전성 면에서도 월등, 차량 기지에서 차량 상태 및 고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유명 종합제에서는요. 이런 기술을 높이 사서 대만 철도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가 될 것이다 라고 극찬하기까지 했다. 빨리 여행 좀 풀려서 네. 대만 가서 한번 타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 확 드네. 그리고요, 올해는 현대로템이 싱가포르 전동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진성을 인정받아 높은 수준의 기술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진업체들만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엄격 깐깐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당히 인정받고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우리나라에 2004년부터 도입돼 추락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준 스크린 도어 기술. 이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요. 브라질과 중국, 프랑스 등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생기면서 사고가 확 줄기도 했죠.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일본 시장은요.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일명 외산의 무덤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월 일본 최고 권위의 영상 음향 전문지가 주관하는 하이피 그랑프리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 LG전자의 프리미엄 TV였습니다. 컴온! 진짜? 압도적 화질과 세계 최고 해상도로 한국 TV 최초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거둔 쾌거이기도 했죠. 일본 가전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완전 폐쇄적이죠. 거기서 국산 브랜드가 1등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TV.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에 전류를 통하게 한 그야말로 자체 발광 구조입니다. 백라이트가 없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구현하기 때문에 색과 화질이 선명, 또렷 그 자체인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주요 부품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패널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이 바로 LG 디스플레이 뿐으로요. 그렇죠. 이를 증명하듯 일본의 가전 매장 곳곳에는 모든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는 LG에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원조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거리 한복판에 재현되면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강남 코엑스 K-팝 광장에 설치된 5개 전광판입니다. 아, 저거 진짜 놀라워요. 나 미쳐버려, 저거. 그렇습니다. 영상 웨이브가 상영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사이니지는 삼성전자에서 제작했는데요. 외벽 두 면을 곡면 형태로 연결해 가로 81m, 세로 20m, 무려 농구 경기장 4배 규모의 초대형 사이즈인 사이니지입니다. 그러나 규모만 놀라운 게 아니라 무려 9000 니트 밝기로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와 초고화질 UHD의 2배에 달하는 높은 해상도입니다. 보시면 정말 초대형 유리 수조 속에 수십만 톤의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왠지 나는 이게 좋아. 어쨌든 네. 자, 대한민국의 무궁무진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코로나19 시대 우리 식탁을 책임지며 더더욱 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배달 서비스죠. 그런데 우리의 배달 서비스가 베트남의 식탁까지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데다가 이 스마트폰과 앱 사용자 수가 많아서 배달 사업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랩, 고잭, 나우 등 해외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진작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한국의 대표 배달 서비스 브랜드 배달의 민족이 한국의 한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부릉부릉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베트남 배달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다른 서비스들이 네네. 뭐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뭐 신속, 정확, 편리함은 기본이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음식 배달 앱 배민을 시작으로 한국의 떡볶이, 김밥 등 분식부터 쌀국수, 반미 등 베트남 현지 맛집까지 여러 식품업체가 함께 입점한 공유 주방 배민 키친을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 대박 기운 뿜뿜 후발주자였지만 놀랍게도 배민 키친에 입점한 한 한국 업체는 하루 평균 주문 수가 150에서 300건을 기록하며 매출이 급상승. 그리고 호치민내에 있는 두 곳의 배민 키친에 이어 올해는 수도 하노이 진출까지 해냈습니다. 여기 이미 배달 서비스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센스 때문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한국에서 카레가 타고 있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등 기발하고 유쾌한 마케팅으로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배달 가방에 떡하니 적힌 뜨겁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톡톡 튀는 문구로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을 한 것이죠. 또 배민 키친에서 자체 제공하는 봉투와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포장용품에도 식사 시간에 무기, 쑤시고 나서 예뻐진다. 같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맞게 변형된 마케팅도 있었으니 비가 자주 오는 베트남의 날씨를 감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지키겠다라고 적힌 우비를 라이더들에게 나눠주는 등 센스 있는 마케팅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이게 사실 배달 라이더들도 배려를 하고 또 배달 라이더분들 자체가 사실 움직이는 광고판이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눈에 띄니까 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K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베트남 문화와 정서를 파악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호기심에 이용했는데 또 이용할 듯 기발하기도 한데 편리하기까지 해 라는 반응과 함께 베트남인들에게 친근함과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전 세계 식탁을 접수하는 그날까지 띵동 배달 왔습니다. 하나 집으면 결국은 한 봉지를 다 비우고서야 끝낼 수 있는 한국의 주전부리. 남녀노소 모두 사랑하는 뻥튀기. 설마 저것도? 요거 모르셨을 겁니다. 뻥튀기가 미국에서 인기를 뻥뻥 날리고 있다는데요. 좀 색다르게 말이죠. 아우, 오픈 샌드위치 그 베이스로 쓰는구나. 이 뻥튀기를 마치 나초처럼 쌀사 소스, 아보카도, 훈제 연어, 크림치즈, 땅콩버터, 바나나, 딸기 등등등의 이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고요. 내 취향대로 한 꿀 조합을 SNS에 공유까지 하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저 뻥튀기가 진출하게 된 건지가. 지하철 간식으로 유명한 델리만주 아시죠? 델리만주가 2000년도에 한국적인 브랜드로 경쟁하겠어! 라면서 미국 뉴저지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뻥튀기 기계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코리아 뻥튀기를 킴스 매직비라는 이름으로 론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뻥튀기를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웰빙 트렌드를 탕탕 저격하기 위해 무지방, 무설탕, 무콜레스테롤, 저염분, 저탄수화물, 글루텐 프리 등등 뻥튀기의 장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게 되고 또 중요한 거 가격이 한 봉지에 고작 2.99달러, 약 3,000원. 아주 착한 가격 아닙니까? 중독성 있는 식감과 영양 성분으로 미국에서 가성비 값 먹거리로 뜬 거죠. 거기에 감자칩이나 팝콘 보면 맛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뻥튀기도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맛부터 시나몬, 체더 치즈, 양파, 솔티드 캐러멜, 다크 초콜릿, 통밀, 병아리콩, 렌티콩 맛 등등 골라 먹는 재미까지 업. 자, 다음 특종입니다. 해외에서 맹활약 중인 K 먹거리를 이어서 취재해왔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 구워 먹어도, 튀겨 먹어도, 쪄 먹어도, 렌지에 돌려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다 맛있는 고구마. 이 재밌는 게 외국, 특히 홍콩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고구마국으로 알고 있답니다. 홍콩의 한 매거진은요, 한국 고구마 디저트의 신세계라며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고구마 디저트 리스트까지 쫙 소개를 했는데요. 군고구마와 고구마 라떼를 판매하는 카페 정보부터 달달한 자색 고구마 찰떡과 자색 고구마 붕어빵, 그리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군고구마와 자색 고구마 케이크까지. 홍콩이 사실 또 디저트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곳이죠. 종류도 많고 버블티도 유명하고 막 제대로 만났네. 밀크티도 굉장히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 디저트 천국에서도 이 정도 반응이면은 야 정말 대단하네. 인정이죠. 네. 정말 이 한국 고구마 맛있구마를 외치게 하는 그 맛. 그래서 이 한국 고구마가 외국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고구마 수출량이 총 288톤인데 그중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양이 무려 135톤입니다. 특별히 왜 홍콩에서 한국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인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고구마를 수출하고 있는 농가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9년에 홍콩에 약 10톤의 고구마를 수출한 청년 농부 강보람 씨에 따르면요. 도시국가인 홍콩이 농업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농산물 수입 의존율이 높은 편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한국 고구마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고구마 당도뿐만이 아니라 색깔과 모양이 다 예쁘고 특히 구웠을 때 단맛이 극강. 맞아. 그거 알잖아요. 그 촉촉하면서도 이 속살을 베어물면 꿀맛이. 이번 기사는 고구마 막걸리 한번 한 잔 마시고 싶어요. 홍콩의 고구마 막걸리 수출해. 가자! 야, 진짜. 오상진 아이디어 좋은데 오늘? 방송 내버리면 안 돼. 칠리 크랩, 돼지갈비탕 빠꾸테, 매콤한 쌀국수 락사 등 맛있는 거 많기로 소문난 미식의 나라 싱가포르에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습니다. 야, 또 뭐냐 또 궁금하다 진짜. 바로 퓨전 짬뽕 브랜드 리뽕네뽕. 아이 거짓말. 저기 싱가포르 진출했다고? 이게 왜요? 저기 좀 진지하게 싱가포르에 걸려 있습니다. 2018년 3월 싱가포르 서부 지역 최대 상권인 주룽 이스트 지역의 한 쇼핑몰에 국내 퓨전 짬뽕 브랜드 익숙하시죠? 리뽕네뽕이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아 우리 동네도 있어 저거. 자, 해외 진출 1년 만에 2019년 싱가포르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맛집 정보 플랫폼 어땡에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 탑10 중 6위에 이곳이 딱 선정이 됐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웃긴다 이거. 이게 싱가포르 미식 천국 아니고 식당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하다. 아, 근데 진짜 대박이죠. 저희 아이디어가 좋은 게 저 싱가포르 예전에 자주 갔었는데 저 맛이 없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운 맛은 많아요. 짬뽕 맛이 없어. 해산물 들어간 짬뽕 맛이. 이게 차이야.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게 없네라고 아쉬워한 사람, 이게 없으니까 가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 평균 한 달간 짬뽕 판매량이 최대 15,000그릇.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 2호점까지 오픈. 야, 자, 그럼 이 리뽕네뽕이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입맛을 딱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싱가포르인들의 소울푸드 칠리 크랩의 해산물, 또 빠꾸테의 뜨끈한 국물, 락사의 매콤함,
이 모든 맛이요 짬뽕 한 그릇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종합하니. 싶습니다. 정답이네. 락사를 먹으나 박구태를 먹으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합쳐버렸네.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김수현이 먹는 건 뭐지? 알류. 아, 드라마. 그렇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김수현, 서예지, 오정세 씨가 추억의 짬뽕집에서 이 짬뽕을 먹는 장면이 방송이 되면서 인기에 불이 더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 면치기 한번 해줘야죠. 먹고 싶어요.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김수현 먹는 거 뭐예요? 저거 알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올라왔겠네요. 올라왔지. 찾아봤는데 입점이 돼 있어. 한국 거기 싱가포르에도 가는 거지. 있더라. 아, 그게 이거더라. 그래서 이 한국의 퓨전 짬뽕이 궁금하고 한번 맛보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국 짬뽕의 매콤함에 중독된 오늘까지 10번째 방문 완료. 오늘부터 내 최애 음식은 코리아 짬뽕이라면서 감동 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도 이제 해장 짬뽕으로 하기 시작하겠네요. 해야죠. 그런 문화 생기면 또 더 대박이 나겠죠. 2020년 현재 K푸드 열풍의 센터들을 취재해왔습니다. 오케이. 먼저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원조 K푸드 라면의 인기가 뜨겁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사나이 얼큰하게 올리는 매운 라면부터 깊은 사골국물 베이스의 매운 라면 블랙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인들도요, 이 라면으로 해장을 한답니다. 이 희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라면이요. 올해는 특히 이 라면이 K라면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짜장구리. 아하이. 너무 맛보고 싶은데 두 가지 라면을 섞어 만들 줄 모르는 외국인들의 요청에 응답한 농심은요.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짜장구리 용기면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 중에 저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코리아 라면 콜. 한국 패치 장착한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인기가 매출로 쭉쭉 약 1,95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라면 인정. 인정이죠. 또. 자, 이게 미국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요. K 스낵이 접수해버렸습니다. 대륙을 점령한 K 스낵의 정체가 뭐냐? 바로 꼬북과자입니다. 아, 나 미치겠어요. 저거 추러스 맛이 지금 마트에 없어요. 아, 추러스 맛이. 추러스 맛이 새로 나왔거든요. 아, 요번에 새로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절미 맛에 이제 저 탐닉을 하다가 예. 이제 원조에 좀 푹 빠졌다가 이제 추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 추러스가 안 나왔어요. 나는 이게 편의점이 없어요. 이게 국내에서도 품절 대란이었어요. 품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맛에 중국도 빠져버린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18년에 중국에 출시된 꼬북과자는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과자는 처음이야. 극강의 바삭함으로 중국인들을 사로잡았고요. 여기에 중국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파악해서 자극적인 멕시칸 BBQ 맛, 또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마라롱샤 맛을 낸 마라새우 맛 등 이 한국에 없는 맛을 선보이면서 아주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라 왜 한국에 없어? 텔로라이피보다 더 만나고 싶어. 아, 진짜로. 아, 미치겠다. 그 결과 출시 1년 만에 6천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무더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K푸드는 과연 무엇이냐? 베트남의 편의점, 베트남의 마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붕사 너무 좋아. 난 최애. 붕사죠, 줄이면. 내 최애. 저 저거만 먹어요. 진짜로? 붕사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나 저거만 먹어. 2018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판매된 붕어 아이스크림만 약 670만 개.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억 원입니다. 붕어 아이스크림이 베트남 아이스크림계를 싹쓸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요 붕어 모양이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이 바로 된 아이스크림은 금세 녹아요. 그 줄줄 흐릅니다. 손으로 막 묻어. 그렇지. 끈적끈적하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붕어 과자가 그래. 아이스크림을 싹 싸고 있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안 묻는 거예요.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더 사랑받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국위 선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K푸드. 2021년엔 또 어떤 K푸드들이 사랑받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